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 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그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들, 이 사람들 이제 비정규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 요구를 하면서 그 가두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5월 12일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첫 외부 일정으로 그 인천공항공사에 그 비정규직들을 면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첫 외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선이 되고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 거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겠죠. 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대부분 다 그런 얘기겠죠. 고충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그 대통령 앞에서 막 질질 짜요. 이게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린애 마냥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이러는 게 정상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억울한 일이 있나.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또 보고 참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마치 그 마음 다 아는 양, 뭐 부차라도 되는 마냥.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 크게 1만 명 정규직 약속을 때려버려요. 1만 명 정규직 약속을 때려버립니다. 거기 있는 이제 비정규직들은 드디어 새 시대가 열렸다, 광령의 시대가 왔구나, 얼싸안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에서 반발을 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말이죠. 언론에서는 기사를 쏟아내고 맹 비난합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인천공항 노조는 왜 이토록 반대를 했던 걸까요? 이 인천공항 노조 분들은 공개 채용을 해서 입사한 사람들입니다. 요새 공기업 입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꿈의 직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 나름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몇 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타이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자랑스러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에 자신보다 정말 매우 작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노력을 통해서 들어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정규직과 같은 위치를 요구하는 게, 그 요구하는 꼴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날로 먹으려는 짝이 뻔히 보인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평등이 보장된 국가예요. 근데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죠. 각자 개개인이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단한 노력으로 성공함으로써 이 사회가 꾸려지는 겁니다. 비정규직 저들이 약자입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가요? 아니요. 저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엄연히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럼 저들은 착한가요? 착해서 보호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저들은 지금 남의 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 부리는데 뭐가 착하죠? 자기네들이 노력을 안 해놓고 누굴 탓하고 의지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누가 시험 보지 말랬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 함에 있어서 뭐 차별 대우를 받았나요? 저게 다 저들의 욕심이에요. 놀부심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대한민국에 노력하는 사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뗐으면 정규직을 시켜주는데, 아니 대충 하청업체 들어가서 뜻맞는 사람들이 빽거리고 이러면 정규직 시켜주잖아요. 비정규직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셨죠? 임금차별? 대우차별? 아니면 사장이나 간부에게 무슨 폭력을 당했나요? 지금 이 비정규직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 일어나면 바로 신고당하고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아직도 옛날 감성 가지고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그 불쌍하다고 누가 받아준답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존재해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사람, 가장 합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하나요?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아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혜택이나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일정량의 권리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규직의 복지죠. 이런 논리들을 따져보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스스로가 능력이 없으니까 생떼를 쓰면서 정규직 내놔라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전형적인 거지 근성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이에 따른 결과를 차별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그만큼 가져야겠다 내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니까 그들이 한 집단이 되고 목소리가 발생하고 그들이 표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다녀간 뒤로 이게 한 1년 7개월이 지났을 텐데 노사 간에 좀 합의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경제 채용 정규직 전환 이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험을 봐서 경제 채용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허용이 되는 사람 선발을 해서 전환시키자는 골자인데 이걸 또 민주노총이 반대해요. 이걸 또 민주노총이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주의 노선을 탑니다. 그래서 평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결과에 평등을 주장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이랑 뜻이 안 맞으면 바로 파업을 해요. 이렇게 파업을 해버리면 위원장 구속되고 대체 인원을 쓴다거나 사측에게 좀 권리를 줬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파업을 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기업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은 피해를 입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민주노총은 사회 악입니다. 오죽하면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은 너무 고집불통이래요.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러니까 정부에 평행당한 겁니다 이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비정규직 여러분 능력을 키워서 정규직이 되려고 하십시오. 아니 그래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실 건가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꼬장 피워서 정규직 되면 그땐 정말 원래 정규직이었던 사람들한테 차별받아요. 그리고 당신네들 절대 죽을 때까지 그 거지 근성 못 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근성 발휘해서 쟁취했으니까 다음에 또 되겠지 또 되겠지 하면서 또 거지 근성 발휘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